네, 우리 나인원 한남에서 200억 매매 실거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고급 주택 시장에 빅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,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업로드량이 줄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또 이제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일이 또 우선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쉬프트가 되면서 좀 중개업체 중개사들이 바빠진 게 팩트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전부터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개사가 가장 바쁜 게 언제냐? 호황기냐? 상승장이냐? 그때가 아니라 시장이 시프트 될 때, 이때가 제일 바쁘다. 왜냐면은 호황기 때는 매물이 없고 또 매도자 우위이실 때는 매수자가 없는데, 이 시프트 될 때는 그동안 안 팔리고 있던 매물들은 있는데 매수 수요가 생기고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서 바빠진다.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서 좀 업로드가 늦어졌었는데, 제가 또 에테르노 압구정 손흥민 선수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도 참았는데 이 나인원 한남 200억 기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늦은 밤입니다. 이렇게 또 대중적으로도 좋고 고급주택 매니아들도 궁금해하는 이런 내용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카메라 앞에 앉았고 또 업로드량을 이제 늘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빅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나인원 한남 이 200억 매매 실거래가 이제 주는 의미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그냥 아파트 시장, 이 공동주택 시장에서만 봐도 제가 제목에 써놨듯이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. 사상 최고 가격.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중에서는 재작년에 있었던 파르카는 180억이 사상 최고가였고요.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 연면적이 200평 넘으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넘어가는 이런 공동주택은 재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130억 그 전재현 씨가 매입한 게 아파트에선 최고가였는데, 일반 매매 실거래 200억 시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장, 공동주택 시장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 또 고급주택 매니아 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전에 박태양TV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인원 한남 200억 매매가 되기까지의 배경이 좀 있어요. 왜냐면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 이렇게 실거래 공개된 것 중에는 최초가 맞는데, 이 고급주택 시장에서는 이미 200억 시장이 열린 지가 좀 됐습니다. 근데 이번 이 나인원 한남 케이스만 봐도 이게 1층 듀플렉스 세대에서 거래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일반 세대는 아니고 뭔가 특수 세대, 그러니까 준 펜트 같은 세대가 이제 200억에 거래가 된 건데, 지금 강남에서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20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준 펜트나 뭐 특수세대 이런 것들이 보통 200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, 일반 세대 200억의 벽을 깨기가 어렵다, 이런 얘기를 지금 최근에 박태양TV에서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? 근데 예외적으로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 기사 나왔던 그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만 일반 세대가 200억부터 시작하는데 초반에 수요가 몰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호들갑을 떨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. 에테르노 압구정 200억 넘게 출발하고 스타트 가격 200억이고 300억 넘는 그 펜트하우스가 10개 가까이 되는데, 이제 걔네들이 그 펜트하우스부터 먼저 청약이 끝나고 일반 세대도 다른 이제 100억대 단지들만큼 거의 청약률, 계약률이 막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다르긴 다르다,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청담동의 신축이면서 좀 랜드마크 나는 건물에 있는 대형 면적, 요 정도가 일반 세대 200억에 거부감이 좀 없는 거고, 그 외에는 사실 일반 세대 200억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여기 나인원 한남도 그렇고, 그냥 아예 슈퍼 펜트하우스, 생 펜트하우스는 사실 200억 깨진 지 오래됐고, 이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그 300억 펜트하우스, 이게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,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를 알고 들으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나인원 한남이 어떤 단지고, 이게 얼마에 분양해서 최근에 얼마가 거래가 됐다가 지금 200억에 팔린 건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이번 거래를 보면서 느낌점과 시사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인원 한남은 2019년 11월에 입주를 한 6년차 아파트입니다. 총 341세대가 있는 아파트고, 그 중에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. 75평형, 89평형, 90평형, 100평형 이렇게 있는데, 이 75평형부터 89평형까지가 일반 세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특이하게도 90평형이 펜트하우스입니다. 90평형 10세대가 있습니다. 펜트하우스는 1동부터 4동까지
만 들어가 있고 그 89평형에 있는 105동부터 109동까지는 펜트하우스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거래된 이 듀플렉스 세대가 이제 100평형으로 구분이 됩니다. 100평형. 총 43세대가 있고 듀플렉스 세대는 모든 동에 있습니다. 모든 동에. 이 나이너 한남이 총 9개 동에 있는데 이 9개 동 모든 동에 있다. 그리고 이 나이너 한남 듀플렉스 세대는 특징이 1층에 있어요. 1층 최저층을 정원까지 독점적으로 쓰는 형태로 해서 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 느낌이 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고급주택이다 라는 컨셉으로 약간 준펜트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걸 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이너 한남에는 공용 주차 공간 이외에 그런 개인 차고가 있습니다. 개인 차고. 근데 이게 모든 세대한테 이렇게 똑같이 제공된 게 아니라 이 75평 89평형에는 없고 이 90평형 100평형 펜트 세대 듀플렉스 세대에만 그 개인 차고가 있는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 좀 상품 차별화가 돼 있는 요렇게 두 개씩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듀플렉스 이번에 거래된 세대는 나이너 한남에서 약간 일반 세대는 아니고 준펜트 특수세대 같은 느낌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, 최근에 이제 120억에 거래가 됐다고 화제가 됐던 그 89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가가 뭐 50억대인데 뭐 3년 만에 70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번에 이 200억에 거래된 듀플렉스는 얼마에 분양했나? 70억대에 분양했습니다. 70억대. 뭐 73억 뭐 이런 식으로 분양했고 이 89평형 같은 경우에는 53억 뭐 이런 식으로 50억대 초반 뭐 70억대 초반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 75평형은 또 40억대 초반 이런 느낌이고, 그래서 이제 단번에 느껴지는 게 뭐냐, 물론 53억에서 120억도 엄청나게 오른 거죠. 엄청나게 오른 건데 이 100평형 듀플렉스가 70억대 분양해서 즉 이번에 200억에 거래된 거는 더 높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뭐 라방에서도 언급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 가는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도 뭐가 있었냐면은 이 나이너 한남 듀플렉스 분양 가격이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좀 싼 느낌이었고, 또 펜트하우스는 물론 펜트하우스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한 160억대 정도 되는데 펜트하우스는 좀 비싼 느낌이다. 상대적으로 듀플렉스랑 펜트하우스를 비교를 했을 때, 그리고 듀플렉스 바로 아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89평형이랑 비교했을 때도 89평형은 53억, 듀플렉스 73억, 펜트하우스 160억대 이런 느낌인데 얘는 89평형은 120억에 거래됐고 듀플렉스는 200억에 거래됐고 펜트하우스는 지금 뭐 300억대라고 가정해도 상승률로 보면은 이 듀플렉스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워낙에 비기시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긴 많네. 근데 여기서 또 참고를 하면 좋을 내용이, 이게 물론 2달 전에 거래된 거니까 89평형 120억 거래가 그냥 120억이랑 이번 200억이랑 1대1 비교를 해도 되지 않나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왜냐면 2달밖에 차이 안 나니까. 근데 지금 이 고급주택 시장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. 제가 이 직전에 올려드린 주간박태양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4개월 만에 16억이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감안을 하면은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대1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.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 이제 120억인 그 89평형도 이 120억대 이번 200억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, 얘도 한 이제 적어도 125억이나 130억 정도, 요 정도랑 얘 듀플렉스 한 200억 요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2달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봐도 상승률이 듀플렉스 세대가 더 높다, 요것도 있고, 또 이번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분양 전환을 21년 초에 했기 때문에 나이너 한남이 그때 등기가 나 있어요. 그때 이제 뭐 73억 이렇게 해가지고 21년에 등기가 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24년 이제 6월 초에 200억이 거래가 됐으니까 야 3년 만에 120억 올랐다 이런 기사가 뻔히 나올 건데,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이너 한남이 물론 2019년 11월에 입주를 했지만 이게 임대후 분양 아파트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임대 계약을 2018년 하반기에 했어요. 근데 이 나이너 한남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그 분양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고 콜옵션이 있는, 나중에 분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는 임차인이지만 사실상 수분양자인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, 그 몇 억 올랐다 요거의 이제 그 기산점을 21년 등기 시점으로 하면 안 되고 2018년 하반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2018년 하반기
에 73억의 분양을 받고,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매입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지금 200억이라고 봤을 때 한 6년 만에 뭐 130억 올랐다, 한 6년 만에 120억 올랐다,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. 물론 많이 오른 거지만 또 3년 만에 120억 오른 거랑 6년 만에 오른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거래된 120억 89평형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3년 만에 70억, 이게 기사가 너무 나와가지고, 물론 나인호 한남이 많이 오른 게 맞고 강남 아파트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.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, 일반 강남 아파트 대비 나인호 한남이나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것들이, 근데 22년 말 23년 초 이럴 때부터 좀 꺾이고 나서 뭐 반포자이나 이런 것들도 막 20% 빠지고 이랬는데, 나인호 한남 아크로솔 포레스트 애들은 안 빠져가지고 그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, 이 시장 안에서. 그래서 요때 추이가 벌어지면서 사실 지금까지 한 5년 이렇게 떼고 보면은, 최근 5년 이렇게 보면은 나인호 한남 아서포가 오른 폭이 좀 더 큽니다. 일반 아파트보다 눈에 보이게 큽니다. 이 89평하고 90평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아요. 좀 밸런스가 맞아. 왜냐면은 89평형이 뭐 53억이고 이제 뭐 그 펜트하우스가 160억대라고 했을 때 89평형의 지금 가치를 뭐 130억 또는 130억 이상으로 본다고 할 때 3배 또는 3배 이상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분양가 차이가? 그러면은 한 뭐 390억에서 뭐 400억대 이렇게 되는 건데, 지금 펜트하우스의 예상 가치가 한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 해도 이제 매도 가격이 아마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, 조금 타이트하게 본다고 해도 한 300억대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. 근데 이번에 200억에 거래된 듀플렉스 세대랑은 비교를 해보면, 듀플렉스 세대를 73억으로 보고 이 펜트하우스를 160억대라고 봤을 때, 이 듀플렉스 세대가 이번에 200억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상승률을 똑같이 펜트하우스 분양가에 적용을 하면은 450억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아무리 지금 공격적으로 본다고 해도, 지금 펜트하우스가 이 450억에 나왔을 때 이제 팔릴까,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,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건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때 그 상대적으로 이 듀플렉스는 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쌌던 것 같다. 결과론적이긴 하지만,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 세대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, 요 정도로 포지셔닝을 했던 건데,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준펜트 같은 느낌이 되고, 사실 세대수를 봐도 일반 세대 75평이나 89평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한 면에서는 준펜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느낌인 것 같고, 이번에 거래 가격에서도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거래된 200억 거래와 최근 이 하이엔드 주택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점과 좀 시사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, 이게 똑같이 나인호 한남이라고 하는 단지에 있고, 이 면적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89평형과 100평형 이러면은 뭐 한 11평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,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차이겠구나. 물론 이제 90평 펜트는 좀 예외지만, 아무튼 89평하고 100평하고 봤을 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가격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구나, 뭐 이런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, 분양할 때 그 사업 주체 생각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실제로 21년 그 분양 전환이 있었던 해에 있었던 그 매매 사례를 보면은 21년 10월 14일 날 109동 1층이 84억에 거래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대비 한 11억 정도 오른, 이 임대계약 체결한 지 3년이 된 건데 이 11억 정도 오른 그런 금액의 거래가 됐습니다. 그래서 89평형이나 75평형도 그때 당시 거래를 보면은 분양가보다 조금 높게 거래된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추이가 확 갈리지 않았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뭐 하이퍼엔드 시장이니 뭐 하니 하면서 200억대 시장이 열리고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 더 뭔가 좀 차이가 벌어지고 시장이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, 이 특수 세대와 일반 세대들의 차이가 좀 벌어진다. 근데 이게 특수 세대들이 뭐 그만큼 2배만큼 좋냐, 뭐 이런 차이는 아니에요.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,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호 한남 기준으로만 봐도 75평 174세대, 89평 114세대인데 듀플렉스 세대 43세대, 펜트하우스 10세대입니다. 그래서 원래도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희소성이 곧 가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, 고급주택 시장은 원래도 희소한데, 그러니까 나인호 한남이 원래도 나는 한남동에 신축 대형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그게 341세대밖에 없어, 그래서 비싼 거야,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10세대밖에 없어, 그 중에서도 43세대밖에 없어,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화제가 됐던 에테론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그 주력 세대, 일반 세대에는 200억에서 230억 정도인데,
그 위에 10층부터는 그냥 300억, 400억, 700억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. 그리고 1층에 있는 정원세대 같은 경우에 또 300억 시작입니다. 300억. 그러니까 이번에 나인원남에 거래된 듀플렉스 세대처럼 그 손흥민 선수의 에테론 압구정도 1층에 듀플렉스 세대가 있어요. 거기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일반 세대보다 100억이 더 비싸요. 거긴 100억이 더 비싼데 오히려 일반 세대보다 먼저 청약이 다 끝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 단지 내에서 그 단지가 29세대짜리 단지인데 3세대밖에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이제 그런 메리트가 어필이 돼서 그때 이렇게 된 것 같은 포인트도 있고, 이런 도심에서는 사실 이런 나인원남 듀플렉스 세대나 뭐 에테론 압구정 정원 세대나 이런 게 좀 희소해. 좀 외곽으로 가면 사실 자연이 많은데 이런 도심에서 강남 접근성 좋은 데에서 그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거 누리면서 또 공동주택의 편리함은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장점이 되고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펜트하우스랑 정원세대 이런 것들이 먼저 솔드아웃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값을 더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보여준 이번에 나인원남 200억 매매 거래였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물론 오늘 영상의 제목이 역대 아파트 사상 뭐 최고가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렸을 때 아파트라고 떠올렸을 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세대는 아닌 거죠. 이번 거는 오히려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좀 특수한 공동주택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고, 일반적인 아파트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뭐 35층짜리 뭐 원베일리나 반포자이 이런 아파트에서 200억 거래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리 뭐 35층짜리 뭐 3000세대 단지에 있는 펜트하우스라고 해도 200억 넘는 수요가 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장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금까지는 하이엔드 주택에서도 일반 세대가 200억이 넘게 거래되는 거에는 아직은 조금 뭔가 그 장벽이 하나 더 있다. 근데 특수 세대들은 물론 이제 거래가 된 지 좀 됐고, 예외적으로 이제 청담동 같은 데 있는 신축 대형 뭐 에테론 청담, 에테론 압구정 요런 애들은 약간 이제 거부감이 덜하다. 물론 이제 동네 빌라 같은 거 말고 약간 랜드마크 느낌이 나는 이런 단지에서는 일반 세대 이제 대형 면적 신축이면은 200억에 조금 거부감이 덜하다. 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이제 고급 주택 시장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거 사는 분들은 그 가격 별로 신경 안 쓴다. 뭐 이런 얘기가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.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89평 매입하는 분과 뭐 이제 듀플렉스 펜트하우스 매입하는 분이 무조건 후자가 더 부자이고 이렇지 않아요. 그냥 취향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, 나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일반 세대 뭐 89평 75가 좋아 뭐 이런 분들이 있고, 난 고급주택 매니아야. 나는 집이 중요해. 뭐 이런 분들이 뭐 집에다가 돈도 더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나 난 뭐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프라이빗한 느낌 이런 게 좋아.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후자로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좀 내 취향에 맞게 돈의 구애를 좀 덜 받는 건 맞지만 사실 요즘 하이엔드 주택 시장은 투자처로서 인식이 된 지가 좀 됐어요. 오히려 지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락장 때 강남 꼬마 빌딩도 어렵고 빠지고 반포자이 같은 일반 아파트 우리 그 전국 시장에서 볼 때 거의 대장 같은 아파트들도 막 가격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, 나인원남 아크로솔펄스 에트론 청담은 이제 그런 시기도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투자에 있어서 이게 얼마 올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리스크 대비 이제 뭐 기대 수익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물론 레버리지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올랐을 때 결과론만 보면은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 사는 게 돈 더 법니다. 그러니까 같은 이 내 투자금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뭐 200억이라 그러면은 보통 주택은 200억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200억이면은 뭐 900억짜리 1000억짜리 빌딩도 살 수 있고 그러면은 10%만 올라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. 근데 안정성 면에서 볼 때 현 시점의 하이엔드 주택은 제가 좀 최근 라방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서울 오피스처럼, 그러니까 서울 대형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? 꼬마 빌딩 말고 요런 애들은 좀 당분간은 좀 굉장히 안정적이다. 그런 느낌이 든다.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 분석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수요층들도 느낌적으로 볼 때 지난 하락장 겪으면서 느껴진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투자처로 인식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처럼 마냥 이제 이런 정도 사는 분들은 가격 신경 안 써요. 이렇지 않는다.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오른 가격에 턱턱 살 수 있는 분들은 거진 신흥 부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거진. 우리 이제 전통의 부자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른 가격에 사는 거에는 아직 좀 거부감이 있고,
뭐 이제 100억 넘고 200억 넘고 이런 주택에 아직은 관심이 좀 덜합니다. 요즘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. 그 생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. 아직은 이런 100억 넘고 200억 넘고 요거는 거의 신흥 부자들 영역인데, 아까 그런 이제 가격 신경 안 쓴다, 이거는 이제 전통의 부자거나 전통의 부자의 계열분들, 좀 그런 자녀분들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거를 생각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우리 뭐 자수성가, 신흥부자, 투자자, 사업가 이런 분들은 중요합니다. 그것도 중요해요. 투자 가치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금융 투자자 분들도 요즘은 하이엔드 주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걸 매입하고 싶어하고 나인원 아소포 같은 거 매입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세가 강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예 투자자예요. 직업이 투자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하고, 이게 나 없어도 되는 돈이야 뭐 이래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.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뭐 레버리지 활용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가격이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근데 그 배경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의 가격, 준펜트나 펜트 같은 애들 가격이 200억이 아니라 300억, 400억을 넘어서 뭐 600억, 700억 막 이런 단위가 오고 가고 있고, 그런 것들이 청약이 들어오고 막 계약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. 이번 듀플렉스 거래에서 좀 보여주는 포인트가 이런 특수세대들이 희소성 면에서 좀 확 희소해지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 확 차이가 나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 가보니까 별로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77평형보다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던데, 나 뭐 89평형보다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던데,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그 몇 배를 주고 사는, 또는 뭐 몇십억을 더 주고 살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. 그 정도의 차이가 만들기 어려워요, 공동주택에서는.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펜트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다 면적적으로 볼 때 세법상 고급주택 면적을 안 넘는, 그러니까 뭐 전용 83평, 74평을 안 넘는 그 형태 안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어려운데, 그럼 뭐가 차이 나냐? 공급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. 공급 개수에서. 아크로솔펄스 펜트도 6개밖에 없고 나인원남 듀플렉스 세대도 4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고 이제 가격 추이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. 그게 이번 거래가 좀 시사해준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,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져 버려가지고 다음에 에테론 압구정 손흥민 선수 소식이나 아니면은 뭐 청담동 프리마호텔 아만 레지던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식 말씀드리면서 좀 부수적인 시장 얘기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